그 며칠 전, 몇 주 전, 왜 블록체인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하고 좀 중소거래소들 간에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우선 협회 얘기부터 좀 해보면 역할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? 그렇죠. 이제 공신력이라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신력이라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되는 기관은 아니고 거꾸로 이제 아마 유사한 기관으로서 이제 한국 그 핀테크 협회.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뭐 공공기관 출신들이 거기 지금 이제 뭐 수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제 그 워낙 그 논란이 많으니까 뭐 이제 우리 민간 차원에서 그래도 좀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힘쓸 만한 분들을 좀 모시고 우리 자율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뭐 더 정상적인 어떤 거래소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뭉쳐보자 해서 만들었고 제가 보기엔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로. 네. 뭐 자율 규제 심사 자체는 어쨌든 좋은 거 아닌가요? 뭐 예, 그렇죠. 뭐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. 일본도 보면은 이제 뭐 우리 뭐 일본 그 가상 통화 뭐 좀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 협회라든가 이렇게 이제 거기도 보니까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뭐 발족된 다 협회들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이제 아마 민간 자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족을 했죠. 그러니까 방송에 정부에서 뭐 금감원과 뭐 관련 부처와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뭘 하기 시작했다. 이런 게 한번 나와야 이제 공신력도 좀 생기고 그렇죠. 아 정부도 뭔가 하려고 그러는구나. 뭐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은 아예 불러주질 않으니까 뭐 협회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자중질환이 있다 그러고 하니까. 근데 자율 규제도 사실 쉽지 않은 게 그 자율 규제를 하는 안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는 풀어주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나 문제점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.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풀어주거나 제공되는 건 없이 자율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주요 심사 내용에는 어떤 게 있어요? 그 자율 규제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. 뭐 이제 뭐 중요한 거로는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구해봤는데 뭐 이제 자본금 기준,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거래소, 우리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제 규제가 이제 주가 되고요. 이제 자본금 기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절차, 원칙, 그렇죠? 그것도 통일시키자. 그 다음에 이제 보안, 그렇죠? 보안을 어떻게 이제 그 갖추고 있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절차들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주로 해가지고 그 자율 규제 안을 갖다가 이제 만들 그걸 적용을 아마 우리 회원들한테 거기 준비율 얘기도 있죠. 네.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원들이 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움직이지 않는,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준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거래되지 않고 회사에 이제 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그 준비율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 거래소들이 아까 보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안이 돈이지 않습니까? 예, 이게 뭐 특출한 어떤 기술이 아니고 거기다 돈을 얼마나 썼느냐인데 뭐 미국에서 있었던 보도처럼 뭐 한국의 메이저 거래소들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. 근데 그거는 특정 거래소 몇 개인 것 같고. 근데 회원사들 입장에서 보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율 규제가 그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시장 활성화에 만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정부의 눈에도 들어야 되고 사용자 눈에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중소거래소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소거래소가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그 중소거래소와 협회 사이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갈등은 대략 어떤 거였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협회가 이제 대형 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거래소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좀 차이가 좀 있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중소거래소들은 그 신규 계좌 개설 이게 이제 그 사활을 다투는 문제고 그렇죠. 우리 뭐 대형 거래소들은 거기서 상당히 아마 그 갈등이 그 많지 않나.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뭐 집단 탈퇴한다, 뭐 별도로 만든다, 그다음에 또 지금 핀테크 협회 쪽으로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아직 탈퇴를 하진 않았죠? 아직은 이제 통보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통보는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자율 규제
이제 심사에 이제 자원에서 신청한 데가 이제 전체에서 21군데, 나머지는 이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, 그렇죠.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러다 보면은 이 자율 규제가 안 되고 이제 뭐 탈피하는 회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 당국의 어떤 개입이 불가피하다. 그러면은 사실은 거래소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죠. 어떻게든 간에 빨리 봉합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. 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협회가 뭐 지금 그 블록체인 산업협회 만든 거와 또 새로 누가 나와서 만들고 기존의 핀테크 협회에서도 뭐 어쨌든 이쪽에 좀 관여를 하고 싶을 테니까 뭐 이쪽도 있고 그래서 협회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선택지가 돼서 오히려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초기이기도 하고 뭔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같이 지금 좀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.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 막 뭐가 맞지도 않고 싸우고 이게 사실 시장 자체는 좀 안 좋은 사인은 아닌가요? 네.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중소거래소는 거래소 나름대로의 이제 또 자기들 명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대형 거래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갈 길이 바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글쎄 언젠가는 이게 봉합이 돼서 뭐 결국은 화합하지 않을까. 뭐 자율 규제만이 서로가 살 길이고,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중소거래소의 가장 큰 불만인 그 신규 계제 개설.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최근에 또 우리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물꼬를 터주신 분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될까 싶습니다. 자율 규제가 될까요, 근데? 될까요? 저는 그 부분은 좀 물음표예요. 일단은 뭐 자율 규제를 일단 한번 해보고, 네. 뭐 안 되면 뭐 뭐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가이드라인은 어쨌든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. 그렇죠. 네, 이게 이제 주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기준에 준해서 나머지는 이제 뭐 어떤 해외라든가 특히 뭐 일본 쪽도 그 안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이 좀 참고해서 우선 아마 뭐 이른 신뢰는 나올 거는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는 게 제가 이제 그 산업협회 블록체인 산업협회 처음 시작할 때 안 들여보내준다고 투덜거리는 거래소들을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팍 해가지고 들어갔어요. 그래서 뭐 사진에 나왔다고 사진도 제가 받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좀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 회원사와 탈퇴사 사이에서 뭐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가 좀 갈리지 않을까요? 그런 일은 없나?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얘기는 있지만 쉽게 탈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탈퇴를 하면 이게 뭔가 위협이잖아요. 지금 기존 블록체인 산업협회, 기존 협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는 건데 근데 위협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. 위협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사실 신규 계좌 개설 말고는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. 그게 메인이기도 하고. 근데 그걸 만약에 던지고 나왔다. 그래서 그들끼리 다시 협회를 만든다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시선이 그쪽으로 갈지, 또 투자자들한테 그게 관심의 분야가 될지. 예,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래소들은 수수료 경쟁을 시작했단 말이죠.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수료 경쟁 같은 거 안 했어요. 굉장히 비싼 데도 있고 좀 적게 받지만 사용자들은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뭐 해외 거래소들은 아예 그냥 정해서 뭐 해당 코인의 단위로 수수료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해도 잘 안 되고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미 거래소 최저 수수료 뭐 이런 배너가 이미 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거래소들이 별도로 협회를 만들어서 하기 쉽지 않죠. 일단 시장 진입을 해야 자율 규제도 하고 뭐 보안도 높이고 할 텐데 시장 진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본에는 이런 우리나라는 사실 뭐 한국 블록체인 협회, 그 뭐 핀테크 협회, 일본에는 이런 협회가 좀 더 많나요? 글쎄 뭐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협회.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상통화 사업자 협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본 블록체인 협회 이렇게 돼 있고 뭐 일본도 이제 뭐 거래량이 뭐 세계적이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역사는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길지 않고.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 그 가상통화 사업자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코인 체크. 여기가 이제 회원이고.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크라켄.
지금 뭐 코인체크와 크라켄은 이제 양쪽 블록체인 협회에도 또 회원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뭐 비트포인트, 이번에 비트포인트는 이제 뭐 작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, 비트포인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가상통화 사업자 협회,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플라이어, 우리가 뭐 세계, 거기는 뭐 일본 1위죠. 그 다음에 세계에서 아마 2, 3위 할 겁니다. 거기가 이제 그 일본 블록체인 협회 소속이고, 그래서 어쨌든 그 아마 일본 당국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단체는 하나만 인정하겠다. 나눠져 있는데, 이제는 한국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뭉친 거고, 그 다음에 16개 그 거래소가 이제 그 중심으로 단체를 새로 설립하는 거는 이제는 등록된 업체만. 그렇죠. 아마 이제 일본 당국에서 가이드라인 제공한 것 같아요.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뭐 협회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하나만 인정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브레아사라 이제 두 개가 통합을 한다고. 통합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근데 의외로 우리 코인체크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. 지금 등록 심사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등록이 된 곳만 16군데만 먼저. 네. 등록이 안 됐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일본의 자금 결제법, 네. 뭐 한국에 굳이 뭐 비교한다면 이제 자본시장법, 그 자금 결제법에는 이제 반드시 그 그러니까 등록, 그러니까 이제 등록제,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겠죠.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뭐 자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 등등 갖춰가지고 그 일본 이제 금융청에다가 그 이제 서류를 갖다 내면은 등록 필증을 주겠죠. 그래서 그걸 등록이라 합니다.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많죠. 그렇죠? 네. 뭐 우리가 어떤 등록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제가 있고 인가제가 있는데, 등록제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내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다음 현장 실사해서 이제 등록 필증을 내주는 거예요. 그 일본 정부가 그러면 하나의 협회, 뭐 단체만 인정을 예. 하겠다라고 예. 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뭐. 그 이제 뭐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규제라는 게, 뭐 어떤 법안이라는 게, 그렇죠? 뭐 그 어떤 일정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 제가 알기에도 두 협회가 그 자율 규제 서로 좀 틀린 게 있었어요. 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본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난다든가, 그래서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라, 자율적으로. 네.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은 아마 그 내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금융당의 의지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피스코라는 거래소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희가 이런저런 정보 요청을 했던 거래소인데,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가 하나 이렇게 알트코인 생기듯이 예,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하나 더 생길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협회에 자리 잡고 있는 업체의 어떤 그 부의 재생산처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일도 있을 거예요. 어차피 지금 말씀해 주신 가이드라인처럼 그 나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자본금이라든지 일반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규모, 그건 다시 말하면 자본과 관련된 거죠. 보안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것이든 준비율을 높이는 것이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소 이제 거래소들이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나 아니면 그런 목표 때문에 좀 더 지금 시끄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. 빨리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, 뭐 이렇게 일본의 사례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, 자, 오늘 이렇게 한국 블록체인 협회 역할론 대두에 대해서 정리 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금융당국의 의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.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협회 차원에서 그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안을 빨리 통일된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. 정부와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빨리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걸 TV에서 볼 수 있기를. 네, 얼른 TV에서 볼 수 있기를. 네,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